고전은 고리타분하다고요? 고전은 어렵고 재미없기만 하다고요? 고전의 틀을 깨는 방송. 고전관념. 안녕하세요. 고전관념의 아나운서 김민영, 이선영입니다. 선영씨, 지난주 고전관념 기억나세요? 존 로크의 통치론을 통해 소유에 대해 배워봤잖아요. 땀 흘리며 노동하는 사람에게만 소유권이 있다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남겨놓고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는 부분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민지 근대화론과 비교해서 강제로 노동을 시킨 일본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도왔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지난 방송도 정말 유익했는데 오늘도 어떤 고전이 소개될지 궁금합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그럼 노래 듣고 시작할게요. 라디오의 해피 버스데이. 아름다운 너의 미소 감사해 내게 보여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서 작은 노래를 준비했어. 불은 잠시 끄고 촛불은 잠시 켜고 눈은 잠시 감고 벅찬 가슴 가득 안고. 선영씨, 이 사진 좀 봐요. 저 되게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얼마 전 민영씨 생일에 찍었던 사진이네요. 얼굴에 케이크를 잔뜩 묻힌 민영씨 얼굴이 참 예쁘네요. 그때 선영씨도 있었죠. 방송국 사람들이 깜짝 파티를 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한 번 더 축하합니다. 아, 선영씨, 그때 케이크 먹어봤죠? 정말 맛있었는데 또 먹고 싶어지네요. 맛있었죠? 그렇죠? 네. 선영씨, 반응이 왜 그래요? 사실 저는 케이크를 맛도 못 봤답니다. 아니, 왜요? 팔을 뻗어도 닿지 않고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드시고 나니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저런, 제가 생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선영씨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케이크를 똑같이 나눠서 막내인 선영씨부터 챙겨줄게요.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롤즈가 이야기한 대로 케이크를 자르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롤즈요? 롤즈라면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파이를 가장 공정하게 나누는 법에 관해 설명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롤즈는 그 당시에 파이를 나누는 것으로 설명했는데요. 먼저 파이를 자르는 사람이 마지막에 먹는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르는 사람이 마지막에 파이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공정하게 n분의 1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본인이 자른 파이 조각을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다면 케이크를 나누는 사람은 가장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역시 잘 통하는군요. 그 당시 누가 케이크를 잘라주던가요? 아마 윤희 부장님인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먼저 크게 잘라서 드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공정한 절차를 위해 먼저 나누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져가는 룰을 적용해도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가서 롤즈의 파이 이야기를 전해드려야겠어요. 그런데 롤즈는 어떻게 해서 이런 기막힌 생각을 한 건가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은 농담이고 노래 듣고 알려줄게요. 배치기의 궁금해 가끔. 남은 널 모두 지워보겠어. 가장 멋진 이별 그런 걸 바랬잖아. 너만 다른 사람 만나려 준비해보지만 아직 남은 또 하나. 가끔은 기억 속에 널 만나나. 노래 듣고 왔으니까 알려주세요. 롤즈는 어떻게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는 법을 발견했나요? 롤즈는 우리 사회가 계약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봤어요. 사회 계약론의 입장을 따랐단 거군요. 네, 이 사회는 하나의 약속, 즉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롤즈는 계약을 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봤군요. 그리고 롤즈는 가장 공평하게 계약을 맺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지의 베일이요? 베일이라면 무언가를 가린다는 의미인데 무지라. 알지 못하는 베일의 상태라는 말이네요. 네,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는
서로의 신분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태초부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즉 출발선을 가장 공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을 쓰고 가장 공평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군요. 그렇죠. 무지의 배의 상태에서는 본인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예쁠 수도 못생길 수도 있어서 특정 집단을 위한 제도를 만들 수가 없죠.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이겠군요. 만약 내가 남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베일을 벗고 나니 여자면 낭패겠어요. 맞아요. 롤즈는 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속하고 불리한 입장인 최소수혜자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꿨어요.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생각했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최소수혜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회 내에서 계급을 나누었을 때 가장 아래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집단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을 최소수혜자라고 할 수 있죠. 방송국에서는 막내로 들어온 선영 씨가 최소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소수혜자는 집단에서 가장 힘이 없어서 롤즈는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만들어놨군요. 맞습니다. 그게 무지의 베일인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미 불평등이 허용되고 있는 사회예요. 개인의 능력이나 환경에 대한 차이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롤즈는 연예인이나 가수, 운동선수가 받는 연봉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해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고 봤어요. 자신의 노력 없이 타고난 것임을 인정하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아, 롤즈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질 수 있는 미모나 실력, 체력 조건 같은 것을 부당하게 봤군요. 하긴 축구 감독 차범근 씨의 아들 차두리 씨가 축구 선수가 되거나 정트리오처럼 가족 전체가 음악을 하는 것을 보면 타고난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만약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술가로 살거나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땅이나 건물 등을 세습할 때 세금을 내는 것도 일종의 그런 이유겠군요. 그런데 민영 씨,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롤즈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그들의 부를 나눔으로써 최소수혜자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평등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계급에 이익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처럼 최고 위치에서 차지하는 부가 그 밑에 계층에 영향을 줘서 결국 최소수혜자까지 부가 늘어나는 연쇄 효과를 롤즈는 말했어요. 불평등이 연쇄 효과를 통해 최소수혜자가 이익이 되고 결국 사회 구성원 전체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봤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신문을 보면 롤즈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도 민영 씨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얘기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얘기 나눠요. 팔로알토의 서울. 그가 사랑하는 그녀를 뺏은 서울 그녀가 사랑하던 그를 울린 서울 고전으로 시사를 들여다보는 시간. 고전생 시사. 이번 시간은 고전과 시사를 연결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영 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지게 되는 의무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국방의 의무가 아닐까요? 제 남자친구도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했어요. 제 주변 남자 동기들도 마찬가지랍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근 8.25 회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위급해졌을 때 자진으로 전역을 미루는 사람들도 나왔었죠.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창 꽃피울 청년의 때에 군대를 향하는 문 남성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저도 같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군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군대를 피할 수 있는 신의 아들들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신의 아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군면제를 받는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중 국적을 취하고 있어서 군대에 갈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과거 가수 유승준 씨가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큰 비판을 받았죠. 그 이후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에 입국 금지가 내려지고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그래서 많은 공직자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의 아들은 열심히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탈감을 주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태어나서 보니 본인에게 캐나다 국적이 있어서 군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과 우리나라 국적만 있어 군대를 무조건 가야 하는 사람 사이에는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고위급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군복무는 필수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것에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노력을 가하지 않았죠. 다른 나라 국적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정 출산으로 대부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돈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본인이 국적을 취득한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노고와 수고도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롤스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지의 상태로 돌아갔을 때 본인이 신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결국 이중 국적을 취할 수 있는 몇몇을 위한 특별한 군면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소 수혜자를 결코 배려하지 못한 제도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군면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삶이 조금 더 개선되는 연쇄효과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롤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요. 하지만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대부분 공직자들은 아들이 포기한 걸 아버지라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박합니다. 자유론을 썼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를 누릴 때 무분별한 개별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유라는 측면보다는 악용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다음 주 고정관념 시간에 자유론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야기해봐요.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넬리의 Body on Me. That you're walking, the way that you're talking, you're the one I wanna spend this night with. Trying to get in them drawers and bang it out till the morning. I can already tell you want it, cause you're shaking it off for me, giving it all to me, rubbing that body on me. Keep on shaking it off for me, giving it all to me, rubbing that body on me. 제 생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롤즈까지 와버렸네요. 덕분에 가장 공정하게 케이크를 나누는 법에 대해 배웠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 배웠던 고전을 토대로 일상에 적용해보면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무지의 베일에 대해 배우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일을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중국적이 없어 아들을 군대로 보내야 하는 부모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런 선택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돼요. 고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송출과 제작의 이윤희 PD, 나경태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민영, 이선영이었습니다.